회사 사회는 인위적인 목표를 따라서 굉장히 조작되고 만들어진, 꾸며진 그런 사회라면 진짜 인간 사회는 자연스러운 사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아, 18쪽 먼저 말할게요. 매달 월급이 입금되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덧 저도 모르게 일단 돈을 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그 능력만 그 월급을 주는 오너 입장에서도 그렇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받으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오너도 저만큼의 월급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멋지다고 생각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생각이 제가 쉬기 전과 후가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생각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 오너 입장에선 내보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 실력이 없는데 데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저희는 뭐 나가라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국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19쪽에 보면 거기에 더해 인생에서 다양한 일을 겪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 역량 때문인지 어느덧 돈이 많지 않아도 인생에 만족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딱 지금 제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돈이 더 우선시했지만 지금은 제 행복이 우선. 힘들어 보니까 제가 행복한 게 우선이고 돈이 있어봤자 다 부질없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돈이 없어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 그리고 돈을 모은다는 강박이 옛날에 강했다면 지금은 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은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 년까지도 계속 제가 사고 싶은 걸 샀지만 이제 목표가 있으면 모아야겠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저는 모은다는 목표를 잡고, 그 목표는 결혼이겠죠. 근데 결혼 전에 해외 1년 살고 오는 게 먼저일걸요. 2년 후엔 결혼할 거고 결혼 전에 해외 나가서 살다 올 거니까 아마 지금은 큰 목표는 결혼이지만 작은 목표가 더 우선시할 거니까 해외 갈 돈 모으는 거, 산티아고 순례길 거기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돈보다는 시간과 자유를 더 원하게 됐습니다. 시간과 자유도 중요한데 돈도 중요하고, 아직은 저는 뭐 그 사이에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도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이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요즘 같으면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 같으면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였는데 요즘은 뭐 한 거 같다고? 막연하게 그냥 돈을 모아야지 이렇게 그 생각했는데 전에 했던 그 전에 돈과 시간과 사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 나는. 그러니까 시간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한데 돈도 중요하다. 근데 우선은 돈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죠. 언제까지는 요거 얼마 할 거야. 이렇게 좀 그렇게 조금 명확한, 잘 돼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어차피 목표니까요. 달성하는 과정이니까. 그래도 과표를 잡고 이제 살살 달려가는, 조금씩 쌓이고 있죠. 쌓이고 있고. 요번 올해는 성적이 좀 좋지 않고 올해는 성적이 좀 좋지 않고, 근데 오히려 반면에 생각은 좀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나쁜 생각보다는 좀 건전한 생각들이 좀 더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퇴사가 과연 진짜 퇴사일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냥. 목표를 그렇게 뒀기 때문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좀 잘 되는데, 그냥 삶을 바꾸겠다는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직은 내가 여기에 맞는지, 아직은 저기에 맞는지. 요즘 저는 이 책에서 제일 꼽힌 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회사에 해줄 것이 없고 내가 회사에 받을 것이 없다. 그랬더니 떠나야지. 그 말이 저한테는 조금 무게 있게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회사에 또 받았잖아. 응?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결국 회사에서 또 일을 좀 받아서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그 틀에서 벗어난 뿐이지 완전 그건 아니에요 보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숨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이분 거 다음 것도 책 보면 그냥 이제 우리가 무리하게 하지 않고 비슷한 우리 심플하게 산다는 게 다 비슷한 계열들인데 무리하게 물건을 사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을 때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겠죠. 집착? 뭐 집착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 하지 않고 타박타박 갈 수 그렇게 살아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의 삶이고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바동바동 안 걸어도 되더라.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잖아. 그게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면서도 공감하기가 어느 순간 탁 공감은 걸리 충분히 되지. 네. 공감은 충분히 되지. 어느 순간 나도 탁 걸리죠. 솔로라면 그러면은 되지.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가족한테 이 생각을 강요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죠. 거기가 문제지. 거기가 포인트야. 거기가 제일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퇴사하겠습니다 할 때 퇴자가 어디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사가 회사인데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부터 나오겠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그러면 여기가 단순히 그냥 사직서 내고 회사 이 사람 같으면 아사히 신문사 그거를 얘기하는 걸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읽어보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럼 뭘까요? 이때 어딘가로부터 나는 떠나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어딘가는 뭘까요? 도시 사회의 틀. 응? 도시. 도시? 자신. 그다음에 자신? 사회의 틀. 자신? 뭔가 이때? 사회에서 자기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이렇게 내 시간을 쏟았으면 퇴사를 하고 이제 온전한 내 시간을 그렇지, 위해서. 그렇지. 뭐 그렇게 볼 수도 그런 있어. 느낌. 그럴 수도 있어. 지금 나는 그거를 어떻게 봤냐면 163페이지예요. 나 이게 이 사람의 제목하고 연결이 딱 된다고 봤어. 163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면 회사 사회에 말려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나오고 싶은 거, 빠져나오고 싶은 것은 회사 사회라는 거예요. 회사 사회. 회사를 기준으로 모든 거를 그 모든 게 돌아가는 구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은 이 회사 사회에 그냥 휘말려 들어간다는 거죠. 이러면 밝은 미래가 찾아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회사 사회에서는 살기가 매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회사 사회라면 우리를 부품으로 생각하는 사회, 그리고 남들이 다 하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존재를 어떤 물건을 소유하거나 남 보기에 뭔가 그럴싸한 그런 걸로 자꾸 자기의 실제를 가리는 그런 어설픈 삶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에는 뭐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 다만 가족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 굉장히 자유롭구나. 가족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족들의 안위를 챙기면서도 이런 지혜를 얘기해 줬더라면 더 좋았겠다.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책이 숲속의 자본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도 그러고 보니까 글 쓴 사람이 기자다. 기자인데 때려치우고 미국 시골에 가가지고 그 사람은 결혼했어요? 결혼했지. 그 사람은 남편도 있고 애들도 둘이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저기 그냥 때려치우고 무슨 신문사에서 근무하다가 때려치우고 미국 어디 시골 가가지고 저기 인터넷도 안 되고 하는 동네 들어가가지고 그냥 진짜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숲속의 자본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거하고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봤는 게 175페이지 제목이 이 사람의 어떤 이 책의 제목 그 생각이더라고요. 회사 사회에서 인간 사회. 그렇지. 근데 이제 회사 앞에는 막 뭐 회사 나오면서 불편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쭉 얘기하고 그러면서 없으니까 좀 심플하게 가야 된다는 이런저런 얘기들. 집 구할 때부터 회사가 없으니 안 되고 핸드폰도 뭐 다 안 돼. 얼마나 좋은 회사를 가는 그래서 이제 줘. 상황에 대한 아사히 것들이 신문사니까 뭐 전 세계 최고의 신문사 중에 하나지. 받은 거 다 받아. 그래서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아니, 것보다 퇴사하면은 그거 안 마지막에는 되게 이런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걸 좀 회고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87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일이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180페이지 중간에 일이란 궁극적으로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놀이 봐도 다르다. 그래서 조금 회사의 일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좀 진지해졌고 이제 뭐 없던 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일이 하나씩 들어옴에 대한 소중함들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다시 돌아보니 193페이지 중간에 보면 회사는 나를 만들어가는 곳이지 내가 의존해가는 곳이 아니다. 나오고 나서 회사에 대해서 다시 또 돌아보게 돼.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회사 사회에서 뭔가 각박하고 뭔가가 쳐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회사 사회라는 곳을 통해서 나는 만들어가는 곳이다. 좀 성장해 간 곳이다. 그 베이스가 돼서 지금 혼자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각도도 좀 달라진 것 같고 뭐 다른 측면을 보면 회사에 있으면서 이걸 깨닫고 그렇지. 퇴사한 것처럼 일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지. 결론.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그게 가장 그게 좋은 내가 맞아요. 하고 있었지. 퇴사한 것처럼. 그렇지. 이 내가 마음으로 일을 했더라면 그러면은 이렇게 지치고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죠. 나도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결론이 그런. 회사 맞아. 인간 사회로 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회사 사회도 인간 사회거든요. 그렇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회사에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 사회 자체도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시각이 이 안에서 바뀌어지면 뭐 서로 윈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퇴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 회사는 나를 만들어가는 곳이지 내가 의존해가는 곳이 아닙니다잖아요. 저는 퇴사도 해봤고 다시 들어도 와봤는데 저는 진짜 행복하니 저를 만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독서도 제가 그때 책 안 읽어서 책 읽어보고 싶다 해서 독서를 시작했고 그리고 교육도 원래는 들었었지만 여기 와서 많은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더 추천받고 더 많이 받고 그리고 프리메드도 여기 와서 알았고 학교 원장님도 여기 와서 알았고 그래서 저는 그 필라테스를 안 차렸으면 안 나갔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내가 많이 의존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하는. 근데 지금은 의존은 안 하고 그냥 회사는 그러니까 행복하는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나도 뭐 마지막 말에 공감해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봐봐 우리가 객관적인 똑같은 그 곳에서 일을 해도
내 의식에 따라서 이런 환경은 이 사람이 보는 것처럼 회사 사회일 수도 있고 인간 사회일 수도 있거든. 이게 중첩돼 있다는 거예요. 중첩돼 있다. 마치 그 빛이 어떻게 보면 파동인데 어떻게 보면 입자인 것처럼 이게 중첩돼 있잖아. 근데 빛이 입자였다가 파동이었다가 사람의 생각은 이 두 가지가 중첩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그리고 입자가 파동이라는 게 말이 되나? 이것 때문에 100년간 싸웠잖아. 200년 정도 싸웠다. 뉴턴 때부터 싸웠으니까. 200년간 싸우다가 말은 안 되지만 둘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하찮다니까?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냐? 안 된다니까, 사람 머리가. 그러니까 사람 머리보다 더 위대한 건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고 사람은 그것의 굉장히 일부만을 자기가 인식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그냥 볼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야. 그러니까 있는 걸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만 파악하면서 자기가 요만큼밖에 이해 못하고 요만큼만 살면서 이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 나는. 인간의 인식 범위 바깥에 있는 자연 그대로. 그걸 신이라고 하죠, 그걸. 그래서 노자는 그걸 자연이라 그랬지. 무위자연.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 것. 그걸 자연이라 그랬고, 성경에도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집트에는 신이 엄청 많거든. 굉장히 유명하고 큰 대단한 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는 전부 다 신화시대야, 신화시대. 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어떤 신을 섬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가가 그 사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 태양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대지의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잖아.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런 문화 속에 가가지고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야 너는 누가 보내서 온 거냐? 그러면은 나는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이고 이 신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물으면 내가 뭐라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장이거든. 나는 나다.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해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되게 이상한 해석이에요. 나는 I am이다. 이런 뜻이거든. I am이 뭡니까? I am. 나는? 나는이잖아. 그게 끝이야. I am은 나는 중간에가 없고 나는 이다야. 이다. I am.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불완전한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다. 이게 자연하고 제일 가까운 말이에요. 무위자연하고 제일 가까운 말이에요.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 그것이다. 처음부터 있었고 그냥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나는 그래서 자연이라고 얘기할 때 뭐 바다나 숲이나 이런 게 자연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것. 있는 그대로의 것. 사람도 있는 그대로의 것이면 자연이죠. 어거지 쓰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거를 막 판단해가지고 막 재단하고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사람도 자연인데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 사회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할 때 그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회사 사회는 뭔가 어떤 인위적인 목표를 따라서 굉장히 조작되고 만들어진, 꾸며진 그런 사회라면 진짜 인간 사회는 자연스러운 사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내가 무언가를 나를 풍요롭게 해주지 못할 것에다가 한번 지르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몇 달간 고생하는 하나도 안 자연스럽잖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진짜 자연스러운 삶을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회사 아니라도 나는 실제로 그렇게 근무를 해요. 어제 그 후배를 그 내과 소화기내과 하는 후배 만나서도 내가 진료 보는 이야기 하면서 난 이렇게 산다.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 나는 환자들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고 이거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끼면서 이 사회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가 전쟁터 같다고 느끼는 것은 나를 투사하는 거야. 내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 전쟁터니까 이 사회가 전쟁터 같고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대한민국이 헬조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당군 이래로 가장 기회가 많은 시대라고 대한민국을 보는 거야.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이 환경이라는 거울에다가 비춰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객관적인 환경이 있지 않아. 객관적인 환경이 있지 않아. 몰라 유대인들이 나치 수용소에 있는 것 같으면 객관적으로 다 힘든 환경이죠. 근데 그 암울한 환경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서 생존해 와서 진짜 깊은 철학을 완성한 사람들도 있거든.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 이 정도의 사회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을 우리가 의식만 가지면 살 수 있다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딴 사람한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모순이야. 화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투사한다니까. 투사한다. 거울은 자기 얼굴을 비춰주는 것 뿐이잖아. 이 사회는 또는 이 회사는 거울이야, 거울.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물론 할 수만 있다면 객관적인 환경도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제안은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오케이. 그런 건 좋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는 계속 투덜거리기만 하는 거. 계속 징징거리고 투덜거리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답이 없어. 그럼 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만나는데.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사회는 마음대로 그렇게 해고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지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응?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불안한 곳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계속 성장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야, 여기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야. 한번 해봐. 실패? 괜찮아. 요만큼까지는 우리 실패해도 돼. 이 범위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기간은 언제까지? 예산은 얼마? 그리고 목표는 뭐야? 그럼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줘야지 뭔가 창의적으로 막 성장하고 싶은 사람한테
맨날 뭐 일주일마다 요거 보고하고 저거 보고하고 막 계속 이거 써내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 성장하기 힘들죠. 간섭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체크하고 뭐 야 잘 돼가고 있어?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되고, 이렇게 그 안정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야 요 매뉴얼만 숙지하고 요거만 잘 하면 돼. 요까지만 하면 너도 충분히 잘한 거야.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돼. 보고만 제대로 하고 요 안 됐으면은 그때 바로 보고해줘. 요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그 안전하다고 느끼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야 6개월 동안 뭐 이런 프로젝트 네가 한번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문하는 줄 알아. 고문하는 줄 알아. 다 도망가. 자, 결론은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거를 그때 알았더라면, 퇴사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어땠을런지.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네, 네. 이상입니다.